지구 반대편 남미에서 작은 항국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멕시코의 은의 도시로 불리는 탁스코가 작은 항국으로 꾸며져 화제가 되고 있죠. 탁스코는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차로 3시간쯤 떨어져 있는데요. 25일 게레로주 탁스코의 도심 광장이 작은 항국으로 변했습니다. 고풍스러운 성당이 있는 도심 광장에 케이팝이 쉴 새 없이 울려 퍼지고 알록달록한 한복을 입은 이들이 기념사진을 찍으며 한쪽에선 제기차기와 투우놀이가 펼쳐졌죠. 이곳에서 사흘간 제7회 한국문화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주멕시코 한국문화원이 우리 문화의 매력을 멕시코 구석구석에 알리기 위해 해마다 장소를 바꿔가며 여는 행사로 지금까지 멕시코시티 메리다, 칸쿤, 히레타로 등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올해의 무대인 탁스코는 은광과 은공예품으로 유명한 은의 도시로 멕시코 안팎의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죠. 이번 한국문화제는 현지인들과 탁스코를 찾은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의 전통과 현대문화를 두루 접하고 체험해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한국 관광 사진전과 영화 상영, 사물놀이, 케이팝 커버 공연 등은 물론 한복을 입어보고 연꽃 장식과 놀이개, 한지 접시 등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도 있었는데요. 특히 한글 이름과 한자 사자성어를 서예로 써주는 부스 앞에는 길게 줄이 늘어섰고 전통 홀레 시연도 현지인들의 관심을 사로잡았죠. 이번 문화제는 우연히 도심광장을 찾았다가 다양한 체험에 참여한 이들도 있고 한국문화제 개최 소식에 인근 도시에서 찾아온 이들도 있었는데요. 한국 문화를 좋아해 한국어도 공부하고 있다는 제시카 씨와 오마르 씨는 한복을 입어볼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너무 예쁘다며 서로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또한 한식 체험 행사장도 미처 들어가지 못한 현지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상황을 이뤘는데요. 멕시코 청소년 브리안다, 라우라 미첼은 쌀밥과 김치, 제육볶음을 맛본 후 K드라마를 매우 많이 봐서 김치를 알고 있는데 먹어본 것은 처음이라며 생각보다 맵지 않다고 했습니다. 박영두 주멕시코 한국문화원장은 문화원이 멕시코시티에 있어서 모든 멕시코 분들에게 다가가기는 한계가 있다며 이처럼 일종의 문화 캐러밴을 꾸려서 구석구석까지 한국 문화를 알리려 한다고 밝혔죠. 다음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한국이 언급되며 한국을 보고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대통령부터 신혼부부까지 결사항전을 벌이고 있죠. 그런데 과거 우크라이나 정부와 민간에서 한국처럼 되고 싶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는 사실이 한국 네티즌 사이에서 조명받고 있습니다. 27일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2019년 대선 후보 시절 발언 뉴스 영상 캡처가 자막과 함께 이슈가 되었는데요. 젤렌스키 당시 후보는 한국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본복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미디언 출신의 정치 신인이었던 젤렌스키 대통령은 2019년 우크라이나 대선 돌풍의 주역으로 꼽혔었죠. 특히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이었던 그는 2019년 4월 대선 1차 투표를 마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투표장을 나섰습니다. 투표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 중 국내 언론 특파원은 젤렌스키 당시 후보에게 한국에 대해서 한마디 해달라고 했는데요. 당시 젤렌스키 후보는 민주국가인 한국은 이웃의 독재국가가 있음에도 어떤 성공을 거둘 수 있는지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발전할 수 있고 강하고 자유로운 나라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팔리는 한국 상품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아주 좋은 본복이라고 밝혔죠. 7년 전에는 한국의 놀라운 경제 성장을 다룬 TV 광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고용주 연맹이 2015년 공개한 이 광고엔 전쟁 후 경제적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던 한국이 아시아의 호랑이로 우뚝 서게 된 성공기가 담겼죠. 광고에선 전후 절망적인 수준의 경제 현실에 처했던 한국인들이 가발 수출을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판매했고 이후 박정희 대통령 취임 이후 불과 10년 만에 수출이 정상 궤도에 올라섰다고 소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고용주 연맹은 이 광고를 통해 한국은 세계 6대 수출 강국이자 진정한 아시아의 호랑이로 성장했다며 한국도 해냈듯이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전했죠.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준비한 피신 방안을 거절하고 조국을 위해 키예프에 남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4일 러시아가 침공을 본격화하자 온라인상에선 대통령이 항복했다 도망갔다 등 러시아 측의 가짜뉴스가 확산했었죠.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키예프에서 촬영한 자신의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중입니다. 그는 영상에서 나는 여기에 있다. 우리는 무기를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이처럼 우크라이나는 최후까지 항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미국과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를 위해 러시아 제재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가운데 우주에서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고 미국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지난해 유럽 우주국 인공위성 데이터 담당자들이 레이더 감시 위성 센티넬1이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러시아의 로스토프 지역을 지나던 중 전자전 공격으로 추정되는 전파 교란을 당해 데이터 일부를 손실당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EAS 측은 러시아 측이 본격적인 전쟁 준비를 위해 군사 정보를 감추거나 최소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 고의적인 공격을 단행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적인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전쟁은 우주 공간으로도 확장된 상태입니다. 우주에서도 적대국 간 위성 요격 등 전쟁이 벌어질 수 있으며 평상시 발생의 교전으로 확전되지 않더라도 발생하는 위성의 고장, 추락 등은 우연한 사고를 가장할 경우 피해국으로선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죠. 이에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과의 우주 감시 정보 공유 등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뜻을 밝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 우주 전문 매체 스페이스 뉴스에 따르면 미국 우주군 사령관 제임스 딕스는 지난 23일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미 국가안보우주협회 주최로 열린 국방정보우주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통해 밝혔습니다. 딕슨 사령관은 러시아나 다른 나라들이 고의적으로 미국의 위성 운영에 개입하려 할 경우 공격자가 누구인지 식별하기 어렵고 가장 큰 문제는 고의성 여부도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많은 미국인들이 우크라이나 위기의 중대성을 이해하고 있지만 때때로 우주 영역에서 발생하는 위험하고 무모한 행동들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드물다고 전했습니다. 또 그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며 왜 일어나고 있는지 등 더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죠. 특히 이날 그는 기존 정보 동맹국인 파이브 아이즈 외의 한국 등과 우주 감시 정보 교류를 강화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과 영국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 소속 주요 국가 결성한 정보 공동체로 그는 동맹국 민간 부문과 우주 영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죠. 또 러시아나 중국의 위험성을 감안하면 우리는 파이브 아이즈를 넘어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을 확장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죠. 우리나라는 전 세계 5곳에 직경 1.5m 이상의 전파망원경 5개를 설치해 구축한 우주 물체 감시 네트워크를 운영 중인데요. 2024년까지 가막산에 우주 물체 감시 레이더도 설치하며 올해 초 공군은 킬러 위성 등 우주에서 우리 자산을 위협하는 물체들을 감시할 수 있는 전자광학 위성 감시 체계를 전력화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